동력학을 이렇게 비대면으로 배우려고 하면 매우 힘들 겁니다. 딱딱하고 지루하죠. 그래서 오늘은 흥미있는 과제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평평지구설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유튜브를 보니까 우연히 평평지구설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했는데 또 보니까 마치 매우 과학적인 근거로 주장하는 것처럼 그 얘기들을 해요. 너무 터무니없어서 무시하려 했는데 오늘은 그냥 머리도 식힐 겸 또 우리가 배운 동력학을 통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쉽게 설명드릴 수 있어서 이 평평지구설이 왜 잘못됐는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외로 이 학회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 매우 상당히 과학적으로도 배경과 조회도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평평지구 학회라는 또 단체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평평지구설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 소리도 들었어요. 우리 기계공학, 특히 동력학 하는 사람들은 뉴턴 역학이 거짓말이라고 믿지는 않겠죠. 그 뉴턴 역학을 잘못했다고 믿으면 그건 뭐 이 우주에서 떠나야 되니까 뉴턴 역학의 운동 역학을 근거로 해서 이것이 왜 허구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충 그 평평지구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내용을 봤더니 근거가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고대인들이 이 우주에 대해서 그 우주관이죠 있었는데 아주 고대 문명 수메르 사람들의 우주관이 있어요. 수메르 문명이 요즘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데 그 메소포타미아 근동 지역의 자료들을 발굴하다 보면 거기 놀라운 사실도 많고 오늘날 현대 과학보다 더 고도로 발달된 과학적 증거들도 나와서 마냥 옛날 문명이라고 해서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수메르 문명, 고대 문명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보는 거죠. 천동설의 근거죠. 천동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있고 태양이 돌고 별도 움직이고 하는 관점, 천동설인데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람이 사는 이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천동설인데 이제 그 옛날 사람들은 그것이 사실이라고 또 믿어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우리는 이제 좌표계를 배우잖아요. 절대 좌표계와 상대 좌표계, 움직이는 어떤 그라운드에서 보면 그 상대적 관점이죠. 그런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고대인들은 이제 그런 거를 모르죠. 수메르인들도 이런 식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을 갖게 됩니다. 여기 돔 형식의 하늘이 있고 그리고 옆에서 보면 이제 디스크 형태로 되어 있고요. 놀랍게도 태양과 달이 상대적으로 돌아요. 이렇게 그런 관점을 갖고 지구는 이렇게 평평한 원형의 디스크형의 그 평평한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요 중심이 북극이죠. 평평하니까 땅 끝은 남극이 돼요. 남극은 한 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평평지구로 본다면 원둘레죠. 이 가장자리가
곧 남극이다. 가장자리는 이제 얼음과 눈벽으로 둘러싸인 그런 세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수메르인들의 우주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이렇게 돔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영화에서도 이런 어떤 영화죠, 그게?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짐 캐리가 주인공인 그런 어떤 영화가 있어요. 그 돔 아래 어떤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돔 바깥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인공이 이 돔 바깥을 나오는 것으로 이제 영화를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모델도 이런 이제 수메르 고대 우주관을 토대로 해서 영화화한 거죠. 자, 이게 바로 우주관인데요. 아니 이것을 21세기에 실제로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리뷰를 하면 여기 가운데가 이제 북극이죠. 원판의 중심 북극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적도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거죠. 정군에 있고 남극은 이 가장자리에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을 믿게 되면 과학적으로 모순되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소용돌이,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종종 여러분이 보면 물이 어떤 싱크, 물 빠지는 곳을 보면 이렇게 회오리, 그러니까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싱크죠, 싱크. 그러니까 뭐 목욕물을 빼면, 욕조에 물을 빼면 거기서 또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소용돌이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호주 가보셨어요? 호주에 가면 똑같은 욕조에서 물을 빼면 또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한국과 호주의 차이는 뭐예요? 한국은 북방부에 있고 이제 적도가 이렇게 있고, 한국은 여기 북반부에 이렇게 있고 호주는 남반부에 있잖아요. 적도를 중심으로 북반부, 남반부 이렇게 지구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지구가 자전하고 북반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봤을 때 이 물의 흐름이 싱크로 물이 들어가는 경우를 보면 이게 소용돌이를 칩니다. 여기 반시계 방향이죠. 이런 방향이니까 이게 시계 방향이 원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소용돌이를 치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호주라고 하는 남반부에서 이렇게 서서 보면 그게 전혀 반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경험하는 사실인데, 자, 이것이 만약에 평평지구설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했는데 일단 모양이 쟁반 같다, 이렇게 평평하다, 지구가 평평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구가 그들이 자전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아마, 모르겠어요. 뭐 지구는 자전하지만 평평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지구는 자전하지 않고 태양이 빙빙 돈다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됐든 다 과학적으로 안 맞아요. 일단 그들의 주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판의 지구이면서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 하면, 자, 제가 뭐를 보려고 하냐면 태풍, 바람의 유동, 고기압 저기압이
직달하면 거기 바람이 생기죠.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평평지구, 이게 지구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자, 어떻게 되냐면, 먼저 이 적도 위쪽, 안쪽에 있는 지역, 소위 말하면 북반부죠. 에서 공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공기 흐름. 이 적도 근처에서, 이쪽 지역에 저기압이 발생했다 합시다. 저기압이 이렇게 여기서 발생했어요. 그러면 저기압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제 주위에 있는 공기가 이 낮은 기압 쪽으로 이렇게 몰려들죠. 여기 이제 공기 밀도가 작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밀려들겠죠. 사방에서 밀려들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여기 측면에 어떤 힘이 적용되지 않으면 똑바로 그대로 싱크를 향해서 돌진할 거예요. 직선으로. 방사형 방향으로 직선으로 돌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제 이 거대한 공기가 사방에서 와서 여기 최저의 저기압 지역에 몰리죠. 몰리면 부딪히죠. 부딪히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지상으로 보면 공기들이 이렇게 사방에 와가지고 여기서 부딪히는 것입니다. 부딪히죠. 부딪히지만 이제 결국 또 올라가겠죠. 근데요, 이게 스핀, 약간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요. 이게 돌지 않으면 그냥 정면 충돌을 해버려요. 그래서 엄청난 소리와 함께 공기 부딪히는 소리가 날 겁니다. 천둥보다 더 어마어마한 소리가 날 겁니다. 그럼 요 지역에 있는 뭐 집이 있다면은 뭐 다 박살이 날 거고, 부딪히면 그냥 가만히 있나요? 또 저 공기가 위로 상승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건물들은 다 뽑혀 나갈 겁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빙글빙글 돌죠. 신기한 게요. 이게 빙글빙글 돌면 물론 이제 태풍의 눈 속에서 또 뭐 엄청난 파괴력이 있지만 그나마 이런 정면 충돌 부딪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빙글빙글 도는 거죠. 돌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쾅 부딪히고 올라가는 거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올라가는 거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있습니다. 만약 평평지구설을 믿는다면 공기역학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가끔 그 수돗물에 보면 땅땅 소리 나는 거 있죠. 워러 햄머링이라 해가지고 물도 갑자기 이제 이렇게 움직이거나 공간이 비었다가 다시 합쳤을 때 쾅쾅 부딪히거든요.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바람도 마찬가지예요. 바람도 저기압이 생기면 그냥 자동적으로 공기가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을 완전히 박살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충돌하는 문제가 있고, 충돌은 막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이 바람의 방향이 이렇게 방사형으로 진행이 되죠. 회오리발, 그러니까 소용돌이가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왜 소용돌이가 회오리가 나는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역학적으로 설명드릴 건데, 이런 도용에서는 옆에 측면에 어떤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방향으로 그대로 돌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람에 허리케인, 태풍과 같은 그런 소용돌이는 이런 데서는 일어나지 않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남반부에서도 역시 저기압, 고기압이 발생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저기압이 생겨서 그럼 똑같이 남반부나 북반부나 이런 형태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이 동일한 그 허리케인 혹은 태풍 이런 모양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그렇죠? 실제로는 서로 다른 방향의 소용돌이를 갖습니다. 그러면 먼저 북반부에서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림을 간략하게 그렸는데 요 노란 선의 이것은 지구의 지축입니다.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일정 각속도로 도는 거죠. 그게 북반부니까 북반부의 한 일부분을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여기 흰 부분은 뭐 일종의 배라고 생각해도 돼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항해하는 걸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한 대한민국 좀 온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배가 북쪽을 향해서 정북 방향으로 쭉 갑니다. 그러면 일단 지구의 자전은 항상 일정하니까 여기 지구의 자전을 그대로 자전 속도가 그대로 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지구 표면에서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빨간 선 속도가 있는 거죠. 속도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제가 뭘 보여주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죠. 요 식 배웠지 않습니까? 이 식이 뭐예요? 가속도, 절대 가속도에다 질량을 곱한 거죠. 그러면 여기 식이 이게 굉장히 길은데 5개 항을 갖고 있는 이 식이 무엇을 말하느냐면 움직이는 강체에 상대 운동하는 이 물체에 걸리는 가속도를 얘기한 거죠. 지난 시간에 배웠지 않습니까? 여기에 첫 번째 항은 이 강체의 어떤 기준되는 어떤 점을 말하는 거고, 두 번째 항은 이 강체가 움직이지만 이 강체 상에서 상대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배로 보면 지구가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배가 가지고 있는 가속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지구가 이렇게 회전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회전 각도, 이 강체의 회전 각도, 지구의 회전 각도죠. 그리고 V 렐러티브, 그러니까 강체상에서 움직이는 상대 속도죠. 여기 V 오메가 크로스 V 요 항이 뭐라고 했어요? 코리올리 가속도, 코리올리스 액셀러레이션. 프랑스 군사학자라 그랬죠. 군사 전문가. 이 코리올리 가속도, 이 가속도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알파는 이 회전체의 각가속도, 지구는 각가속도는 없으니까 이건 0으로 놓고, 오메가 크로스 R은 원심 가속도 항에 속하는 거죠. 자, 이렇게 5가지 항이 있는데 여기 지구에다 적용을 해봅시다. 먼저 이 지구의 중심을 기준점을 잡으면 이제 이 가속도는 없는 거고, 각가속도도 없죠. 그 다음에 각속도, 지구 자전 속도죠. 이제 오메가에다가 K는 이쪽 부분을 정북 방향을 K라 합시다. R은 O에서 현재 지표면까지의 요 위치죠. 그러니까 요 지구의 반경에다가 아이고 잘못했네요. 이게 N인데 하늘 방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그것을 N 노말 방향. 그래서 R은 라지알 N. 이거 V 렐러티브는 이 지면에서 배가 가는 실제 속도 V 렐러티브죠. 그럼 이제 그 크기와 방향. 요 전국 방향을 여기서는 방향 성분 T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요 가속도, 이 원심 가속도는 지구의 자전이 워낙 늦으니까 오메가 값이 작으니까 작은 값을 2개를 곱하면 아주 작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시할 수 있다. 그래서 무시하고, 벡터 B는 여기 N 벡터에다가 T 벡터의 크로스 벡터, 즉 그 배가 가는
방향에서 왼쪽 방향을 말합니다. 배가 이렇게 쭉 가면 왼쪽. 그게 벡터 B예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MA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A 렐러티브 플러스 E 오메가 크로스 V 렐러티브 이렇게 나오는데 우선 동력학을 적용해 봅시다. 이 배가요. 물론 이제 바다를 지나가면 물 저항도 있지만 엄밀하게 그냥 저항 없이 쭉 미끄러져 간다고 해봅시다. 즉 여기에 외력이 없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외력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은 문제를 단순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바람이 이렇게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옆에서 추진력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유 운동하는 거니까 no external force로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죠. 그래서 no external force로 가정하면 운동 방정식에 의하면 ma 이꼴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가속도가 0입니다. 절대 가속도가 0인데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수식을 쭉 정리하면 마이너스 ma 렐러티브는 em 오메가 크로스 v 렐러티브 이렇게 나와요. 이 식이 나와. 이걸 잘 보십시오. 이것은 마치 지표상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는 어떤 움직이는 물체가 갖는 동력학적 관계를 말합니다. 이거는 뉴턴 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m이라는 건 질량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것을 소위 관성힘이라고 합니다. 관성힘. 이것을 관성힘이라고 하는데 실제 엄밀한 의미의 힘은 아니에요. 근데 힘으로 봐도 무방한 힘으로 간주할 수도 있죠. 이게 다랑발 프린시플의 관점인데 관성힘을 어디서 느낄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커브길을 가잖아요. 자동차를 타고 커브길을 급히 돌면 어떻게 되죠? 내 몸이 바깥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들죠. 마치 누가 바깥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 느낌이 바로 관성힘입니다. 관성힘은 그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한 크기를 갖고 방향은 가속도의 반대 방향이에요. 커브길을 갈 때 여러분이 쏠리는 느낌을 갖고 있죠. 그걸 실감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 안에 있다고 합시다. 출발을 하게 되면 이제 쭉 올라가죠. 근데 그때 내 몸무게가 실제 몸무게가 아닌 더 움직이는 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재는 몸무게죠. 몸무게가 갑자기 늘어납니다. 실험을 해도 돼요. 여러분의 그 저울을 엘리베이터에다 놓고 그 위에 두면 자기 몸무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엘리베이터의 가속도에 비례하게 몸무게가 늘어나요. 바로 그 저울에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그 힘, 그게 가속도 변화로 생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위 관성힘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수식에서 A 렐러티브는 상대 배가 이 지구를 상대로 해서 배가 가지고 있는 상대 가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관성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성 힘을 이 수식에다가 관계식으로 보니까 이 관성 힘은 곧 이 코리올리 가속도로 인해서 생기는 관성 힘과 같죠. 여기 그 오른쪽 식이 코리올리 가속도거든요. 코리올리 가속도에서 생기는 관성 힘과 같아요. 즉 이 배가 그런 관성 힘을 받는다는 거죠. 배가 멀쩡하게 가는데 옆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누군가가 잡아당기는 그런 힘을 받는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배가 커브를 틀겠죠. 그래서 배가 이렇게 커브를 틀어 가겠죠. 계속해서 그 방향, 전진 방향의 왼쪽 직각 방향으로 어떤 힘이 끊임없이 작용하니까 결국 이 배의 그 궤적이요. 방향이
이게 틀어지게 돼 있어. 정북 방향으로 갈 수가 없고 쭉 가다 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 거예요. 그 틀어지는 효과는 이 오메가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여기 봅시다. 이거는 이제 저기압이라고 하고 바람이 먼저 쭉 가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뭐예요? 이게 반듯하게 가려고 할 때는 항상 이 좌전의 효과에 의해서 이 측면 방향으로 약간의 어떤 힘이 가해지죠. 그래서 사실은 똑바로 가려고 하는 할 때 힘이 가해지니까 이렇게 휘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이 바람은 이 자전에 의한 이 코리올리 가속도를 고려해서 출발이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죠. 미리 그걸 감안해서 유체 흐름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결국 이 싱크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걸 자기가 맞춰가지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커브를 트는 겁니다. 이 커브 트는 원인이 바로 여기 나온 코리올리 가속도라는 거죠. 그래서 북반부에서는 이게 이제 북반부에 있는 그 어떤 위치든지 상관없이 북반부에서 생기는 코리올리 가속도가 진행 방향의 왼쪽으로 어떤 힘이 가해진다는 것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바꿔서 위치를 바꿔도 지구는 항상 뭐 회전축은 일정하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게 적도고 그 아래니까 이렇게 그 남쪽으로 갈수록 이게 좁아지겠죠. 이런 적도의 한 면으로 봤을 때 배가 지금 이렇게 적도에서 남쪽을 향해서 이렇게 간다 합시다. 가면 여기 배에 가지고 있는 회전 각속도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진행 방향이 지금 현재 남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오른쪽 방향, 진행 방향의 오른쪽으로 이 관성 힘이 가해져요. 오른쪽으로. 진행 방향의 오른쪽. 이게 right hand side로 관성 힘이 가해집니다. 이 텀이 그걸 의미합니다. 봅시다. 요 오메가가 바로 이 노란 거죠. 그리고 V relative 상대 속도는 이 빨간 선이에요. 요게 이제 지면에 수직 유리판을 하나 이렇게 세웠다고 치면 요 노란 요 벡터하고 요 빨간 벡터가 요 유리판 상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벡터 오메가하고 벡터 V 렐러티브의 크로스 벡터는 요면에 오른손 엄지 발응형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크로스 V라는 것은 어때요? 이쪽이죠. 그러니까 요 면에 수직면에 또 수직인 방향 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직각인. 그래서 이렇게 빨간 방향이 이제 내가 진행하는 방향인데 빨간 방향에 진행하는 방향의 입장에서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힘을 받는 거예요. 힘을 받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 커브가 오른쪽으로 틀리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틀린 거예요. 쭉 가려고 하는데 여기 힘을 받으니까 오른쪽으로 틀어요. 이거 그래서 회전 방향이 마치 이게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는 호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틀어집니다. 뭐 재미있었나요? 요약을 합니다. 북반부에서는 이 코리올리 이너셔 펄스죠. 이너셔 펄스가 움직이는 방향의 왼쪽으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내가 여기 있다고 가정하면 왼손 방향이 어디예요? 이쪽이죠. 그러니까 왼쪽 방향으로 계속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히 구부러질 수밖에 없죠.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제 속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 수직 방향으로 계속 힘이 또 계속
연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커브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이제 남반부에 있는데 내가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오른쪽에 힘을 받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틀어지는 거죠. 내가 이곳이 서 있는 곳이 북반부면 왼쪽으로 힘을 받고 남반부면 오른쪽으로 힘을 받고 이것이 구가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평평하면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남반부와 북반부의 이 볼텍스 방향의 차이는 오로지 지구가 회전하는 구다. 지구가 회전하는 구라는 사실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평평지구설은 뉴턴 역학에도 어긋납니다. 뉴턴 역학적으로도 모순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